하늘비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소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먼저 하늘빛 향기를 2016년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2017년에도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새해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7년도는 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좀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네, 아마 믿는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올해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되는 해라고 해요. 맞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 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일어났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루터 대학교의 총장님을 모시고 500주년의 의미 또 500주년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40대) 최연소 여성 총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루터대 개혁에 나선 김영옥 총장. 열악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학교를 개혁하게 된 이야기와 개인적인 아픔의 시간을 통해 이성을 중시하던 신앙의 변화를 경험한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루터대학교 김영옥 총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루터대 섬기고 계신 총장님이라고 하기에 너무 젊으셔가지고 예. 아이, 감사합니다.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최연소 총장님이시라고요? 아마 4년제 대학 총장 중에서는 제가 조금 나이가 최연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총장이라고 하면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네. 뭐 본인의 대학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총장으로 좀 와달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신학대학이나 또는 뭐 신학과 관련된 대학교의 총장은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많이 총장을 하시고 네. 맞아요. 예.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목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평신도 집사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학교에 뭐 아무래도 신학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는 게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또한 뭐 제 여태까지 경력으로 보면 신학과 관련된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를 제가 이제 와야 하나 많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총장님,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그러네. 네, 그 전에는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나요? 네, 저는 사실 루터대학교로 총장으로 오기 전에는 조금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을 하게 기회를 주셔서 네. 다양한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91년에 그 러시아로 유학을 처음 갔었고요. 네. 2002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첫 직장이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연구교수를 했었고, 예. 이제 아주대에서도 이제 국제거래법 교수를 하고, 또 외교통상부에서는 저 한미 FTA나 한EU FTA가 한창일 때 네네. 제가 FTA 협상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국제법이나 국제거래법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공을 살려서 그 대형 로펌에서 이제 외국법 자문 네네. 역할을 해서 이제 국제 변호사로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학으로 온다고 했을 때 사실 특히 또 신학대학이고 저는 전공이 이제 학부부터 이제 박사까지 법학을 했었기 때문에 네. 관련이 없는 분야여서 조금 망설였습니다. 법을 전공하시고 네. 또 보니까 외교에 관계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루터 대학교에서 총장님을 모시려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저희 학교가 그 2015년에 이제 4년제 종합대학들을 교육부에서 이제 평가하는 그런 예, 예.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일주기를 했었는데 2015년 8월에 저희 학교가 이제 대학들 중에서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네, 최하위 네, 등급을 네.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단이나 이제 이런 그 학교 관련된 분들은 우리 학교를 조금 이렇게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했으니까 신선한 그 이런 이제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오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제가 마침 루터 교인이었기 때문에 저를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구조 조정도 필요하고 네. 좀 획기적인 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좀 젊은 분이 필요하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랬던 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그 처음에 되게 마음의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선뜻 허락을 하신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제가 저희 학교가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 2주기를 준비해야 되는 교육부 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이 있었고 또 평가를 안 좋게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적합한 사람일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루터대학교에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도 가졌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제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한번 가서 해보는 게 어떨까. 예. 이렇게 소명을 주셔서 그 자리를 무겁지만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겠지만 네. 대학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총장님도 그거에 대한 지금 골몰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다행히도 저희 학교는 작년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네. 취업률은 굉장히 높은 그런 그래요? 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언어치료학과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졸업을 하면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요.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보통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언어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다문화 학생들이 있으면 다문화 네. 학생들이 이제 한국말을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학생들 발음 교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성악가들의 경우는 본인이 본인의 목소리가 이제 자기에게 적합한지 네네. 그걸 음성 분석을 통해서 바리톤이 적합한지 테너가 적합한지 그런 걸 판정을 해주고 네네.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성대 결절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예. 수술적인 요법을 통하지 않고 그거를 음성 치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다양한 일을 하는 과입니다. 저도 네네. 사실 루터대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 언어치료학과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학과구나를 처음 알게 되었고요.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 수도권에서 저희 학교가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업이 80% 정도 되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상담학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 뭐 자살이라든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또 저희 학교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학교 근처에 55사단이라고 하는 군부대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부대에서 이제 또래 상담병이라고 이제 그 같은 그 이제 군인들끼리 서로 이제 문제를 상담해주는 그런 병사들이 있는데요. 그 또래 상담병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상담 기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네. 이제 저희가 또 상담학과 교수님들이 군부대로 들어가서 또 교육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저희가 군부대에 들어가서 인성교육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학은 또 마음을 치유하는 학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저희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이런 과들이 이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산학협동은 많이 하는데 네. 저 군학협동을 하는 처음 듣는 그 아이디어인데 참 좋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요. 네. 캠퍼스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혹시 뭐 직구준 학생 중에 총장님한테 누나라고 그러는 애들 없어요?
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뭐 총장으로 처음 갔을 때 학생들도 이제 나이 지긋하신 그런 근엄하신 총장님을 뵙다가 그렇겠죠. 저를 보고서 또 저는 또 학생들하고 격의 없이 또 얘기도 하고 예. 같이 밥도 먹고 뭐 총장실도 개방해서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네네.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권위 있는 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 자연스럽게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학생들하고 그 속에서 이제 같이 놀아주는 그런 예. 친근한 총장으로 사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없어요? 뭐 아니면 뭐 어느 학생이 가다가 점심을 좀 사달래든가 너무 친근해서. 아, 이제 저한테 어떤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총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언니 뭐 이렇게 부른다거나 아 재밌어. 아니면 그냥 교수님이라고 부른다거나 이런 네네. 것들은 이제 많이 있었고요. 뭐 그런 나름대로 또 뭐 저는 재미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김 가끔 총장님, 청바지 입고 다닐 총장님 때도 자체가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권위 의식이라든가 또 격의를 두시지 않는 편인가 봐요. 별로 권위가 없어서 아니요. 네, 친근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렇군요. 언니는 쉽지 않은데요. 얼마나 총장님을 편안하게 가까이 생각했으면 사실 저도 좀 그랬을까요? 당황했습니다. 네,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언니라고 부르는데 내가 언니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친근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네. 이렇게 보통 총장님이 강의는 잘 안 하시지 않나요? 네. 강의를 잘 안 하는데 이번 학기에 어떻게 이제 그 교양 강의로 생활과 법률을 강의를 해달라고 네. 이제 부탁을 해서 저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하고 싶어서 네, 좋은 것 맡게 같아요.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예. 루터 대학교가 좀 궁금하긴 한데 루터 대학교가 그 설립자는 누구예요? 뭐 네. 세계 각국에 루터 대학이 다 있나요, 이렇게? 사실 저희 학교는 이제 루터 교단에서 만든 학교이고요. 루터교 총회라는 곳에서 만든 학교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루터교 산하에 한 5개 정도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이런 그 이제 루터 교단 산하의 대학들, 국제 학교들 뭐 부총장, 총장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행사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교세가 크지 않지만 네. 독일 같은 경우나 이제 북유럽,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루터교가 국가 공교회로서 네, 큰 역할을 하고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큰 교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루터 교단에서 이제 그 선교를 미국에서 와서 만든 그런 학교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루터교에 그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네. 그죠. 루터 교단에서 쭉 신앙생활 해오신 거죠, 총장님? 사실 저는 이제 루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10여 년이 조금 예. 넘었고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다른 교단에서 신앙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루터 교단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우연적인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보러 갔었는데요. 예배에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본당을 못 들어가고 밖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소규모로 예배 보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에 가서 좀 봉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집 근처에서 이렇게 헤매면서 어디를 가면 그런 이제 조금 작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찾았었는데 그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화단이 너무 예쁘게 가꿔진 그런 작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가 이제 저도 그때는 굉장히 생소했었는데 루터교였고 예배를 이제 루터 교단의 예배 형식대로 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가서 이제 처음 예배를 보는데 조금 일반적인 이제 개신교 예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그래요? 거를 느꼈었는데요.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천주교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이제 예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서 네네. 저도 모르게 그 이렇게 이제 루터교 예배를 보게 네네. 되고 루터 교단에서 총장까지 하는 굉장히 그렇군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중세 때 타락한 천주교의 95개인가요? 네. 반박문을 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말씀 위주의 교가 루터교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개신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보는 차이점은 제가 느낀 거는 루터교 예배를 보면서 굉장히 경건하고 좀 형식주의적인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굉장히 기복적이거나 어떤 부흥적인 그런 예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이제 성경으로 이제 그렇게 조근조근 이성적으로 신앙을 설명해주는 그런 사실은 부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거는 경건주의적인 예배와 그다음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예배라고 네네. 할까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거를 갈구하고 기도할 때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을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네. 드리지만 사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먼저 받기보다는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실 거야 하고 저희가 이제 먼저 행동하는 경우들이 보채기만 많거든요. 하고.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네네. 신앙적으로도 저는 그런 네. 걸 많이 느꼈는데 어떤 자기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데까지 네네. 이제 그 응답에 대한 답변을 갈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좀 템포가 느린 네네네. 그런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이 저한테는 사실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그 보통 개신교의 신앙에다가 예배 형식은 약간 로만 카톨릭의 형식이 좀 남아 있는 네. 그런 느낌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찬양도 좀 예. 다르고요. 네. 찬양도 다른 좀. 찬양이 다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보통 카톨릭의 예배를 볼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의식이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설교하실 때 빼고는 찬양할 때도 일어나고 기도할 때도 뭐 이제 축도할 때도 일어나고 이제 네네. 그런 게 이제 천주교적인 양식을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이제 사제였으니까. 그 사제였고 그거에서 개혁을 해서 저희가 부르기로는 이제 그 개신교의 장자교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이제 개혁을 해 오다 보니까 캐톨릭적인 성격을 사실은 많이 가질 수밖에 그렇군요. 없는 그런 그때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예배를 기억해 보면 일어났던 시간이 많아요. 맨 처음에 송영 씨가 처음에도 찬송할 때도 일어났고 사도신경 때도 일어났고 중간중간에 일어날 때가 많았는데 그거가 점점 없어진 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없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무래도 조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불편할까 봐.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이 든 권사님들은 계속 이제 앉았다 힘드시죠? 일어났다 하시니까 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씩 일어나면 잠이 깨는 아이, 경우도 그럼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네. 일어나려면 아이고 한번 일어나셔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어떤 것 같아요? 개신교 보통 우리 기독교하고 루터교하고의 그 제가 약간 짧게 듣기에는 영성보다는 좀 지성을 좀 강조하는 종교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 조금 부끄러움이 좀 있어서 네. 이제 제가 이제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루터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예. 강하고 좀 유럽 사람들이 어떤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 전에 오래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뭔가 좀 루터교에 와서 갈급한 부분이 좀 채워졌다거나 뭐 그런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이끌어 주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루터 교단을 특정해서 가려고 했었던 것은 네네. 아니었고요. 네. 이제 조금 작은 교회를 섬겨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연히 들어가게 된 것이 루터 교회였고 네네. 또 제가 루터 교회에서 이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루터 교단의 총회장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루터 교단에 이제 그 루터 대학교에 이사가 될 수 있었고 뭐 오늘날까지 뭐 총장이라고 하는 네, 직책도 네, 맡게 그렇군요. 되었고 이게 굉장히 우연적이지만 저에게는 우연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소명을 네, 네. 주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신도는 몇 분쯤 됩니까? 저희 그 루터 교단 전체는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알고 전체에? 있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군요. 네, 교회가 한 50개 정도 네네네.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하고 지내다 보면은 총장님 또 바깥 생활도 하셨었기 때문에 또 학창 시절도 생각나시고 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그 굉장히 남들하고 좀 다른 길을 갔던 게 이제 유학을 예. 그 저는 이제 미국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소련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예. 시험을 우연히 봤는데 됐습니다. 네. 그래서 91년도에 당시에 이제 소비에트 제가 가니까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었는데요. 네네. 소비에트로 1년 동안 지금 뭐 세인피터스버그라고 그 도시에 1년 동안 거기 대학으로 언어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러시아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학부, 석사, 박사까지 국제법을 전공해서 공부를 했고요. 서울에서 대학은 뭘 전공하셨어요? 네, 서울에서는 이제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다가 네네. 러시아로 연수를 갔다가 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공부를 거기서 계속 눌러 앉아서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당시 그쪽 네. 성 그 피터스 네. 페테르부르크 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옛날에 맞습니다. 레닌그라드 얘기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저 끝머리 있는데. 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굉장히 거기가. 아름답다 그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네. 거기가 옛날에 네. 이제 피터 데제라는 분이 네네네. 그 베니스를 모방해서 이제 늪을 메꿔서 도시를 네네.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도시 자체가 이제 거기 보면 에르미타슈라고 하는 세계 3대 박물관이 있고 네. 도시 자체가 다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하다가 예. 저도 모르게 아마 빠져들어서 굉장히 네. 공부를 거기서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유학생이 그 전에 많이 없지 저희가 않았을까? 아마 1호 유학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교가 되고 그때는 부소련이죠? 나서. 부소련. 네, 네. 저희가 이제 1기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소련하고 수교가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연수를 보낸 그런 1기였고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남의 나라 예. 말로 또 법학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뭐 거기는 또 우리나라하고 달리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면 그 이제 한 과목이라도 패스를 못하면 계속 학년을 안 올려보내고 이제 유급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급 당하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네. 20대는 뭔가 굉장히 공부하면서 치열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앙적인 면을 볼 때 그 뭐 방황을 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으세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신앙을 했었는데요. 예.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이성적인 면이 중요한 거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정말 육체가 부활했을까? 그게 정말 사람들 마음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활이 아닐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사실 청소년기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제 성경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성경에 대한 것들을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제 스스로 시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쟤는 참 교만한 신앙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을 원래 것 이과세요? 같은데요. 뭐 문과세요? 법학이니까요. 문과신데? 네,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뭐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이제 법학에서 많이 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네. 과학적이지 않거나 논리적이지 않으면 잘 믿어지지 않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아마 청소년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천지창조라든가 네.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이것을 믿는 것도 은혜예요. 네. 사실.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못 믿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결정적으로 이제 제 신앙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이제 20대는 정말 공부하느라고 정신없게 보냈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굉장히 태어나자마자 네. 뭐 우유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뭐 이런 이제 유문협착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식도가 막히는 네.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뭐 정말 요만한 아이를 수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기 낳고 뭐 남들은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매일 거의 울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애가 수술을 한다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과거에 했다면 제가 그 아이들이 생사를 오고 가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시점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예. 얘는 제 아들로 키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소원 기도하셨군요. 굉장히 이제 간절하게 한 8시간 동안 네.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부활을 하셨다 또는 여러 가지 성서적인 창조적인 것들에 대해서 믿음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구나. 내가 인간의 부족한 머리로 굉장히 이성을 논하면서 신앙의 예. 여러 가지 칼질을 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를 그때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역시 기도밖에 없고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야, 영성이에요. 그죠? 네. 이성과 지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역시 결국은 이제 그 영성으로 가야 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결국 그게 그때 다 은혜지요. 많이 느꼈습니다. 네. 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도록 주님은 제 삶을 이끄셨습니다. 때로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새로움을 향해 용기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언제나 개혁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더 큰 용기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2017년도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2017년은 아마 저희 루터대학교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학생들하고 이제 루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성지를 좀 순례를 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독일에? 거는 네, 독일에 이제 그 루터의 그 흔적을 찾아서 작은 루터 대기 어디요? 라이프치히인가요? 네,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이제 사회봉사단이라고 해서 네네. 루터대학교 학생들 한 40여 명을 데리고 우리나라의 고대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건? 그 서해안 당진 그쪽에서 쪽에? 이제 배를 네. 타고 가면 되는 그런 작은 섬이 있는데요. 네. 그 섬에 옛날에 이제 귀칠라프라고 하는 루터교 선교사가 네.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데가 고대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고대도라는 곳에 그 이제 귀칠라프 선교사가 처음 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거기 교회에 가서
저희가 7월 달에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해양 쓰레기 줍기 이런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년 여름에도 이제 그거를 동일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저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때 매년 이제 종교개혁제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신학과도 있지만 신학과 학생이 아닌 학생들을 위해서는 루터 강좌, 그러니까 네네. 루터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교양 강좌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루터 대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은 행운이군요. 복이네요, 그죠? 네네. 500주년에 즈음하니까 그 마틴 루터가 만든 찬송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뭐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네, 방패와 병기 되시네. 그렇구나. 네. 루터가 작곡한 곡이에요, 맞죠? 네, 그렇다고 네, 합니다. 그분은 음악도 하셨나요? 아마 이제 중세 시대에는 이제 사제들이 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루터도 사실은 법학도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법대를 들어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번개가 쳐서 네네. 그 번개를 맞고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예. 이 번개로 인해서 죽지 않으면 사제가 되어서 이제 평생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사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가끔 루터도 역시 법학자였으니까 이제 이런 논리와 생각을 하면서 이성. 굉장히 이제 공통점을 찾으려고 나름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 법학자이기도 했고 사제이기도 했고 또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그렇네요. 저도 들었습니다. 법학자였기 때문에 그 로만 카톨릭에 대한 그 95개의 반박문을 아마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죠? 신학자니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네. 법학자였으니까 문장을 썼을 것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루터가 그 반박문을 내고 대항했을 때는 네. 사실은 그게 그렇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가끔 이제 우리한테 루터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천주교가 뭐 사실 굉장히 부패해 있었던 시기이고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빚들을 갚기 위해서 면죄부를 고액에 팔고 예. 그러면서 면죄부를 살면 모든 죄가 다 이제 씻어질 것 같은 네네.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종교가 강요하고 그런 와중에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네.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천주교에서 부패된 것들에 대한 부당함을 95조 반박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 예. 그러면서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이제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개혁자로서 루터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구나라는 네네.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그럼요. 그러네요. 네네. 지금 독재 국가의 권력보다도 그 당시에 더 강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죠? 아마 신권이라고 해서 신권이라고 그래서 네, 종교가 거기에 반발한 거의- 거기 때문에 네. 면죄부를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면죄부를 팔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미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네. 면죄부를 살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네. 면죄부까지 팔게 된 그게 그때죠. 네,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인데 네. 그게 통했던 시절이에요. 네. 사실 종교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네네. 행동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고 느꼈지만 첫 발을 띄고 잘못했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소리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맞아요. 있었다는 게 참 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가 그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산피에트로 성당을 질 때죠. 네, 그렇죠. 그거 짓느라고 그랬던 네, 거죠. 네, 네. 우리가 관광지로 가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500년 전의 역사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500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도 지금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루터가 이제 저희한테 바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네. 이제 여러 가지 규모의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굉장히 대규모를 좋아하고 네네. 교회도 대형 교회를 좋아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이 물론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매일매일 깨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작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행동이지만 정의롭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사회가 바뀔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루터에게 배워야 하고 네. 오늘도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저희가 항상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총장님 모시고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정말 이 시점도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언제나. 네. 스스로 생각해 보고 또 교직자들이나 또 신도들이나 우리의 좀 삶이나 믿음이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옳은 것인지를 항상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은 학교를 위해서 뭐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죠? 학교에서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제일 갈급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 총장으로 왔을 때 그 루터 대학교라고 하는 곳이 작년에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혁을 해야 되고 뭔가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숙제가 저한테 남겨져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참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네.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대학교는 이제 교단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교단의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학교를 조금 교회처럼 이렇게 네네. 바라보고 운영하는 그런 이제 네네.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면 사실 저는 이제 학교는 학교처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신학과 교수님들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적합한 분들을 보직으로 등용을 해서 같이 뭔가 학교를 좀 신학과보다는 전체적인 발전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쉽지는 않은 것 네. 같고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를 할 수 네. 있도록 실현해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맨날 그래요. 그 이제 주문을 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지금 하신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거예요. 네. 루터 탄생 500주년이 아니라 개혁 500주년이죠. 네. 2017년도가 네. 올해 준비한 행사들이 다 성공리에 성황리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루터 고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할 때의 얘기를 역사적으로 보면서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후대가 볼 때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 시기는 아니었는가 하는 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둘 일입니다. 네, 진짜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루터의 개혁한 그 마음 좀 헤아려 보면서 저희도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